가슴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할 때는 항상 안전이 제일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두 번째야 되고, 세 번째가 크기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매체상에 나오는 그 모양에 이끌려서 너무 큰 보형물을 하지 마시라고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예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지TV의 이미성형외과 이홍기입니다. 최근에 수술 받으신 분들과 과거 한 10년 정도 전에 수술 받은 분들이 참 많이 다른데요. 2020년 이전에는 주로 텍스트 보형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텍스트 보형물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부형구축 같은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됐었고요. 근데 최근에 2020년 이후부터는 표면이 매끈매끈한 보형물만 사용하게 되었는데, 표면이 매끈매끈한 보형물은 문제가 조금 박리를 많이 하거나 잘못되면 보형물이 너무 밑으로 쳐져가지고 짝재기로 쳐지거나 혹은 양쪽 가슴이 너무 뒤집어져 보이는 밑빠짐 현상이 생기는 걸로 많이 오십니다. 가슴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20년 이상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보형물의 변주사를 다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가 좀 적게 생기는데, 표면이 거친 보형물만 사용하시던 시절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사용되는 표면이 매끈매끈한 보형물에 따라오는 문제를 체감하거나 마음으로 같이 느끼지 못하면 초기에 보형물이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밑으로 빠지거나 혹은 옆으로 빠지거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성형외과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검색을 보면 비키니를 입고 혹은 가슴을 다 드러내고 수술 전후 사진을 찍은 사진을 저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윗주머니에다가 한 300g, 500g을 뭐 넣고 지내보면 굉장히 무겁고 어깨 이런 데가 당기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보형물을 넣으면 평생을 그 무게를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관절이 다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환자한테 너무 큰 보형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평생 가져가야 될 짐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아름다움은 비율에 있습니다. 내 어깨와 내 허리와 내 힙에 어울리는 가슴, 몸과 하모니를 이루는 가슴 사이즈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크기는 제일 마지막 요소입니다. 가슴 보형물 사이즈를 선택할 때는 항상 안전이 제일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두 번째야 되고, 세 번째가 크기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매체상에 나오는 그 모양에 이끌려서 너무 큰 보형물을 하지 마시라고 저는 꼭 당부드립니다. 너무 무거운 보형물을 사용하게 되면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점점 시간이 되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가슴은 내 조직이 많고 보형물이 자그만할 때 자연스럽게 되니까, 가슴이 좀 없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절대 과도하게 큰 보형물을 사용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적당하게 예쁜 그런 크기의 보형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슴 확대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가슴 보형물이 내 몸에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갔는데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면 보형물 자체가 내 조직을 벌리거나 그 다음에 안에 출혈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수술한 이후 한두 달 정도는 과도한 움직임을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걷는 거는 좋은데 조직이 자리를 잡거나 단단해지기 전인 3달 전에 과격한 달리기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땡긴다든가, 아니면 심한 골프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조직이 회복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이후 한 2달 정도는 너무 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특히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운데 혹여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우리 팔을 막 쓰면 그 위에 있는 보형물 공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외에는 그런 미끄러짐이나 과도하게 근육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진짜 같을까요? 자연스러울까요?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다고 하는 거와 진짜 같다는 것은 얼마나 부드럽냐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겠죠. 우리 두 번째는 정말 자연스럽냐 하는 것은 유두가 전체 유방과 전체 흉곽과 잘 조화되는 겁니다. 너무 밑으로 빠지는 밑빠짐이 생기거나 혹은 너무 위가 볼록하거나 너무 밖으로 처지면 그 자체로 이상하게 보이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거죠. 즉 감촉에 대한 문제, 모양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타나고, 또 세 번째는 수술한 티가 나는 것 중 하나는 흉터입니다. 성형 수술한 것 중에 가장 수술한 것을 티내기 싫어하는 것이 아마 가슴 같아요. 다른 눈이나 코는 수술한 것이 바로 보이니까 수술한 것에 대해서 너무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가슴은 수술을 해도 다 안 했다고 환자분들이 우기시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흉터가 어떻게 곱게 생기냐도 환자한테 큰 관심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얼마나 부드러운가는 원래 내 가슴과 보형물이 거의 하나가 된 것처럼 구형구축이 안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두가 전체 보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디자인을 정확히 해서 조화로운 모습을 이루어야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너무 큰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흉터인데, 흉터는 예를 들면 가슴이 처지거나 혹은 결혼을 하신 분이라든가 이렇게 밑주름에 약간의 흉이 생겨도 그걸 받아들이기 좋으신 분들은 밑주름을 소개해드리고, 결혼을 안 했거나 가슴이 너무 밋밋해서 흉이 조금이나 드러날 경우에 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겨드랑이로 내시경으로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어느 하나의 방법이 나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환자분의 조건이나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분은 어느 게 제일 좋겠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하면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지십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감촉과 자연스러운 모양, 흉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절개법, 어떤 보형물, 어떤 사이즈 결정해서 환자와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수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가슴 성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내 보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가슴 성형할 때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잘 지키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미지TV 이미지성형외과 이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